이 규제 완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규제 완화 정책이 9월 중순이나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명절 전이죠. 명절 전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옴으로써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강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 정부가 보증을 섭니다. 어떤 보증을 쓸까요? 바로 비아파트 규제에서 해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소형주택,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비아파트에 대해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잘 듣고 투자 판단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얼마만큼의 공급 부족 현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공급 부족 현상 해결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공급 부족 현상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얼마만큼 부족한지 왜 부족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구청이든가 시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 허가 물량 얼마만큼의 허가 물량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23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 인허가 물량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면은 너무 헷갈리고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 서울이죠. 서울 보시면 1월 달에서 7월 달 물량을 한번 보게 되면 28,200가구의 인허가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죠. 2023년도 1월에서 7월 달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18,536가구의 인허가 물량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34.3%, 34% 정도가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 5년이죠. 5년 전에도 48%, 그 다음에 10년 전에도 54%의 인허가 물량이 감소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죠. 16,400건 정도 됐었고요. 2023년도죠. 보시면은 15,000건입니다. 그만큼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비아파트의 경우도 58,000에서 지금 29,000으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물량, 인허가가 됐다고 해서 100% 착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인허가 받고 나서 뭐 사업이 실패해서 착공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시공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체도 있을 겁니다.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착공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서 7월달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42,696 이렇게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3,700건이 조금 넘어가죠. 그만큼 착공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감률 보시게 되면은 1월에서 7월 봤을 때 67%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비해서 착공 감소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전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67%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전에 봤을 때도 65%입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만 봤을 때도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5년, 10년 안에 바로 입주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데 입주 물량이 나와야 되는 이 시기 때 이렇게 인허가가 안 나고 그다음에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가격이 폭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수도권,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당연히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양극화,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는 분들 많이 있죠. 그만큼 젊은 분들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극화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청약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약 규제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서울 수도권으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방과 수도권, 서울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심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지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입주 물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적정 수요가 47,000 가구가 조금 넘게 서울 입주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 47,000 가구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의 원리로 인해서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지가 안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7,000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나요?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나와야 되는 시기에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죠. 2023년도 보시면은 23,000 가구 정도 지금 입주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죠. 2024년도의 경우는 14,000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의 경우는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18,000 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18,000입니다. 18,0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25년도에는 둔천두공이 12,000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둔천두공 빼고 5,0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둔천두공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낮은 가격대가 아니죠.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일반 서민분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 지금 1,000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바로 2026년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착공과 인허가가 그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효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를 한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공급 부족 해결책 원효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택 공급 비상에 청와대에 나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공급 부족 현상 나타났다. 그래서 청와대 바로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PF 지원 말 그대로 대출이죠. 그 다음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 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보도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주택 착공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상 최악의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세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급난, 정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구체적인 보완책을 발표를 하겠다. 그게 언제? 바로 9월달 안에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이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9월 중으로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7월 이제 주택 통계 앞서서 이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9.9% 감소했다. 그 다음에 30% 정도 물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착공 실적도 나와 있죠. 54%가 감소했고 62.5%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2026년도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가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공급 물량을 빠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비사업 말 그대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인허가 물량을 빠르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련이 될지 한번 보게 되면은 양질의 PF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PF 대출로 인해서 시공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연립 같은 비아파트 공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해서 지금 당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런 비아파트의 경우는 1년, 2년, 많게는 3년 안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는 유일한 방안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뉴스기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피스텔 규제 풀리나 원희룡 비아파트 미분양 지원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비아파트 지원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급이 지나치게 위축이 되어 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 그 다음에 서민층의 실소유가 있죠. 그런데 실소유 보호나 주거 사다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비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인허가 착공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소형주택 인허가를 늘려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게끔 만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PF 대출 완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PF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사들이 정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PF 대출을 정말 원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시공사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올랐고 이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정비사업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마찰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또 평당 시공비입니다. 지금 정말 80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 2, 3년의 경우는 평당 시공비가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평당 800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해봐야 시공비가 너무 비싸니까 또 정비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PF 대출입니다. PF 대출만 정말 원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급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자체에서도 이 PF 대출을 이번에 완화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규제 완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DSR입니다. DSR. 이 DSR 규제가 완화가 됨으로써 대출을 이미 받아 놓으신 분들의 경우도 DSR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집을 더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DSR 규제 완화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우리가 소형 주택만 짓는다고 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말 그대로 이 주택, 집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놔야지 주거 안정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형주택, DSR 규제가 완화가 돼서 다주택자 분들이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이 소형주택,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셔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놔야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DSR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 봤을 때에도 취득세, 보유세, 바로 양도세 이 세 가지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소형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많이들 활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취득세 부분은 85%죠. 85% 감면 혜택을 보실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큰 혜택은 없는 게 사실인데 요번에 좀 큰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되면 대박인 규제 완화책이죠. 바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라든가 아니면 과거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기사 내용들도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정말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방안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택수만 제외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소형주택의 투자 수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기회 잘 잡으시면은 본인의 자산가치 크게 증식을 시킬 수가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수요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떤 지역에 바로 서울 핵심지 재개발 예상 지역입니다. 소형주택의 재개발 예상 지역,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 수요가 오히려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이 소형주택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요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이런 규제 완화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되고 물건은 빠르게 소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접근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개발 가능성 높고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투자했을 때 정말 돈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저희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 뵙고 특강 시간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